디카! 안녕하세요, 디카입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리뷰할 차량은 쌍용 티볼리 1.6 가솔린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협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쌍용 티볼리 하면 일단 디자인이 참 이쁩니다. 지금 와서는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은 이 당시에 쌍용에서 이런 디자인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아주 파격적이고 어느 정도 남성적이면서도 이렇게 곡선의 미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차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모델은 2017년식 모델로 안개등이 이제 LED가 들어가고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바로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트로를 하면서 이제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칭찬을 했었는데 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또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쌍용이 이런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약간 헤리티지나 그런 디자인 큐가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조잡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옵션이 뭐 그렇게 많이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버튼 배치도 상당히 깔끔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초보 운전자라도 조작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둔 느낌이 듭니다. 최대한 짧고 명료하게 몇 가지 이 주행 성능에 대해서 특징을 집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변두리 도로를 살살 다니고 있는데 승차감이 썩 좋지를 않아요. 여기가 도로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닌데 서스펜션이 상당히 좀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드하게 됐다기보다 이 플랫폼 자체가 좀 구형이다 보니까 비슷한 승차감을 가졌었던 코나 1.6 터보 모델이나 트랙스 등등의 모델에 비해서 지금 잔진동이 좀 많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좀 실내가 좀 시끄럽습니다. 엔진음이나 이 타이어 소음도 유입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소형 SUV임을 감안을 해도 좀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립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별거 아닌 요철을 넘을 때도 또는 이제 조금만 도로가 약간 파여있는 곳에 가면은 어김없이 어디선가 계속 떨리는 소리가 나요. 플라스틱 떨리는 소리가 다다다다 나고 고무 떨어졌다 붙는 소리, 이런 불쾌한 잡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실내 곳곳에서. 일단 보이고 들리는 부분은 그런데 이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엔진이 힘이 센 엔진이 아니란 말이죠. 1.6 가솔린인데 상당히 이제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어비를 되게 1, 2단에 많이 몰아놨네요. 사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미션 세팅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미션은 일본의 아이신 6단 오토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좋은 미션이거든요. 분명 좋은 미션인데 지금 세팅을 너무 좀 민감하게 해놔가지고 제가 민감하다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엑셀레이터에 발을 가져가면은 살짝 밟을 때 살짝 나오고 조금 더 밟으면 세게 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살짝만 밟아도 너무 확 치고 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운전자가 불편할 정도로 또는 약간 위험을 느낄 정도로 너무 예민하게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한 가지 문제를 덧붙이자면은 이제 엔진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엔진 힘은 부족한데 동급 SUV들에 비해서 지금 하중은 100kg가량이 더 있거든요. 마력 대비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킥다운을 해야 돼요. 저단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살짝만 밟아도 이 엑셀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가기 위해서 바로 3단, 4단으로 가고 있을 때 2단까지 기어를 낮춰버리고 거기서 변속 충격이 상당히 심하게 올라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 6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엑셀을 조금만 밟으면은 한 발짝 늦게 울렁하면서 미션이 좀 신경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엑셀을 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모델일 건데 엑셀을 조금만 가져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속 충격이 확 올라오고 앞뒤로 꿀렁꿀렁하고 확 RPM이 높아지면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크루징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설정을 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베리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개선이 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평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초기형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결감 자체는 좋습니다. 이 미션의 체결감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몇 가지 단점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사실 장점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속 안정성은 괜찮아요. 고속 안정성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핸들을 놓았을 때, 물론 위험하니까 자주 하시면 안 되겠지만 핸들을 놓았을 때 직진을 잘 하는가,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롤링이 많이 생기지 않는가, 그리고 핸들을 튼 만큼 차가 돌아 나가느냐,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급을 감안하면, 그리고 이 쌍용차가 또 강가가 많이 되죠. 이 티볼리의 가격을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서스펜션이 하드한 만큼 어느 정도 롤링 억제는 됩니다. 그리고 핸들도 고속으로 달릴 때 상당히 무게감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확실히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나쁘지 않아요. 이 서스펜션이 약간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도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제동력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네요. 페달의 담력이 약한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이 저항을 조금만 높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핸들이 이건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 예상하셨겠지만 C타입 EPS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CMDPS라고 부르는 이 컬럼 방식의 조향 모터인데요, 마치 2010년 전후에 이 현대기아 차들을 보면은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조향을 할 때 내가 돌린 만큼 정확하게 차가 기민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맛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전자오락 같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만큼 돌렸을 땐 내가 거의 반응이 없다가 여기서 살짝 더 틀었는데 갑자기 입력이 되면서 확 더 이렇게 돌리는 느낌. 그래서 고속으로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코너 조향을 할 때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질감이 든다는 거죠. 그 느낌이 마치 약 한 10년 전에 현대기아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판매되는 양이 많고, 그리고 이제 AS로 입고되는 차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품질은 처음에 부족할지언정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부품이 어떤 주행 환경에서 몇만을 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후 모델에 있어서는 빠르게 개선이 가능한데, 쌍용은 이게 2017년 모델인데 2010년의 현대기아와 비슷한 정도의 이 조향 성능을 보인다는 거는 확실히 이 개발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쌍용이 사실 잘못한 건 아니죠. 쌍용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차를 산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도 차지만 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쌍용이라는 회사는 AS도 갈수록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도 많이 팔리는 브랜드와 비교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쌍용의 고객은 이탈할 수밖에 없고, 판매량이 적어지면 더욱 데이터 수집이 힘들고 개발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품질은 또 하락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지금 쌍용의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부채가 1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쌍용의 경영 방식이나 지금 자동차 개발 방향이 소비자가 원하는 바와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쌍용이 잘하는 건 사실 프레임 바디 SUV죠. 렉스턴이나 코란도나 이런 모델들이 상당히 과거에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이 쌍용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도 남자답고 오프로드 성능이 뛰어난 그런 SUV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트렌드가 트렌드다 보니까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도시명 SUV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평소에 만들어 왔던 차들과는 분명히 다른 영역인데 어쩔 수 없이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예쁘게 뽑았는데 내실은 좀 부족한 거죠. 이게 만약에 프레임바디 SUV에서 이 정도 승차감과 조향 성능이다 이러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명 SUV는 그만큼 편하고 잔지동이 적고 소음도 적게 들어오고 조향이 정확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0% 정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나마 실용성은 좀 챙긴 게, 지금 실내 공간도 나름 급을 생각하면은 좁지 않습니다. 나름 넓은 편이고 트렁크 용량도 넉넉하고, 그리고 이 실내에도 조금 마감이 조잡해서 그렇지 수납 공간들이 아기자기하게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어떤 필요한 짐을 싣고 소지품들을 놔두는 데 있어서 그런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강세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연비는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한 1km 정도? 1-2km 정도 조금 빠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티볼리는 이 휘발유 모델보다는 디젤 모델을 좀 추천합니다. 성능도 디젤이 훨씬 뛰어나고 세팅도 휘발유 모델보다는 디젤 모델이 조금 더 평가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이 탁송리를 하면서 휘발유 모델하고 디젤 모델을 둘 다 물어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디젤 모델이 훨씬 쾌적했던 것 같습니다. 휘발유 모델은 기본적으로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내에서 짧은 구간에 가속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국도에서 좀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재가속을 하는 이 롤링을 할 때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단점을 생각해도 가격을 생각하면 또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급 현대기아나 쉐보레 차에 비해서 한 200-300 정도는 저렴하잖아요. 특히 중고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이빔 어시스트나 아니면은 이 주행 보조 옵션들, 반자율 주행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LKAS 옵션이 17년형부터는 60만원의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차가 그게 달려 나오기 때문에 사시는 모델에 LKAS 옵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쌍용 티볼리 전체적으로 마감이나 주행 성능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분명히 실용적이고 탈 것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제값을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실용적이고 이런 부분에 매료가 돼서 티볼리가 사고 싶다 하시면 사시면 돼요. 다만 제가 이제 경고를 하고 싶은 거는 티볼리만 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좀 편한 세단이나 요즘 나오는 소형 SUV들을 또 타보시면은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본인 차를 다시 탔을 때.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차, 또 다른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바.